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원 치료를 받다 어제 퇴원한 고 최수근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해병대 이용민 중령이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퇴원 바로 다음 날 부하가 순직한 장소를 찾은 이 중령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조차 부하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자신은 끝까지 최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 강을 가로지르는 보문교 한가운데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멈춰섰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달린 국화꽃을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강변으로 내려와 강물에 수를 따르고 경례했습니다. 작년 7월 19일 바로 이곳에서 최상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올겠구나. 사고 전날이었던 작년 7월 18일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당시 이용민 중령은 너무 위험하니 수색 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야, 이거 수백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9일, 전날 폭우로 크게 불어난 강물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전이 강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장 지휘관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여 뒤인 7월 19일 오전 8시 반,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던 곳에서 5km 떨어진 보문교 부근에서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 뭐? 어디 보문교?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후 인사 조치된 이용민 중령은 최상병의 연결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은 분리 조치하는 거라고 하니까 예, 너는 이제 군수단장한테 전화드리고 군수단으로 일단 이동해. 예. 일단 전화하거나 특히 대대에 있는 인원들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이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용민 중령 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동네 개원의 등의 신고 비율이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겁주지 말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휴진 불참을 밝히는 의사들도 나타나면서 집단 행동 개시를 앞두고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전국 의사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90.6%라는 이제 놀라운 지지와 73.5%라는 참여 의사의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 집계 결과 휴진 신고 기한인 어제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낸 병원은 36,300여 곳 중 1,400여 곳, 4%에 그쳤습니다. 일부 개원이들이 신고 없이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대급이라던 의협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불참을 선언하며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삭발과 단식 등 차라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도 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소아과 의사인 이면택 의협회장은 아동병원협회를 겨냥해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집단 행동의 불가피성을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휴일인 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1년치 과정을 몰아배울 수 있게 하는 등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낸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 예정됐던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을 실제로 취소해버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재고를 부담하며 로켓 배송을 유지해 왔는데 추천 판매가 불가능하면 로켓 배송 유지가 어렵고 그럼 소비자가 불편할 거다. 게다가 리뷰 조작도 안 했는데 공정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발주자로서 막 성장할 때는 그런 재고 부담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로켓 배송을 유지했던 쿠팡인데 정상에 오르고 흑자가 난 뒤에는 회원 요금을 인상하고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젠 로켓 배송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정위와 다툴 문제를 두고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도 쿠팡 입장은 강경한 가운데 쿠팡 대표가 공정위 발표 전에 회사 주식을 판 걸로 나타나 또 다른 오해가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켓 배송이 있어서 쿠팡을 썼던 소비자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1시간 반가량 쿠팡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배경을 설명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또 자료를 내놨습니다. 공정위 제재로 로켓 배송 서비스 등이 축소될 거라는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로켓 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배너나 검색 광고 등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MBC에 소비자를 속인 게 잘못됐다는 건데 로켓 배송을 접는다고 반발하는 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도 추가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전체 리뷰 가운데 0.3%에 불과하는 등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임직원 별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MBC 측에 입점한 중개업체들이 이른바 갑질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고객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게 아닌가, 또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비까지 올리면서 그래도 감수하고 로켓 배송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렇게 뭐 중단하겠다 이러면 거의 협박조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국내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MBC에 알고리즘과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조작을 엄중하게 보고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강한승 대표가 공정위 제재를 앞둔 지난달 30일 쿠팡 주식 4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납세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결혼식 맞춤 예복으로 유명했던 수원의 한 업체가 예비 부부들로부터 옷값을 받아놓고 잠적했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로 고급 코트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문을 닫아버린 건데요. 옷도 못 받고 돈도 날릴 처지가 된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예인 등의 의상을 만들어 왔다는 한 유명 예복 업체의 홍보물입니다. 김모 씨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서 본인과 아버지, 장인어른 예복까지 200여만 원을 주고 세 벌을 한 번에 맞췄습니다. 오래됐고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평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들이 많이 찾는 업체여가지고 예복 계약을 하자 업체 대표는 고객 대상 이벤트라며 무료로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코트 값을 결제하면 2주 뒤에 취소가 되지만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고액 결제 관련 수수료, 이른바 페이백을 받아 코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가족들 코트까지 5벌 값으로 1,800만 원을 결제했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름 있는 이 예복 업체에서 이렇게 해오니까 아무 그때 당시 의심을 갖진 않았고 모레 결혼하는 김 씨는 수차례 항의한 끝에
간신히 코트값은 돌려받았지만 본인과 아버지 예복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코트 이벤트에 참여했던 다른 부부들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를 하다가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며 압박한 겁니다. 이 세금 공제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 그리고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신랑 신부한테도 약간의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 업체가 지난달 말 아예 문을 닫으면서 결혼을 앞두고 예복을 받지 못하거나 코트값을 돌려받지 못한 예비 부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아. 젊은 실수양들이 자기 다해갖고 우리 경비실에서 눈물 흘리고 이랬어. 현재까지 확인된 예비 부부 등 피해자만 106명,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체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 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 재작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 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취 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고작 5년에 처해졌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 절대 수령할 일 없다라는 의사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미리 내기도 하거든요. 임박해가지고 제출되면 사실 이런 대응조차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